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벌써 나왔네. 예. 네. 야, 잠깐 쉬는 사이에 저희가 마우스 안 되는 거 가지고 네, 끝나면 안 돼. 그림 하나만 며칠째 안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월급 올려달라고 네. 하지 마라.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이게 PD님 사업이고 PD님 가게면 계속 놔뒀겠어요? 당장 고쳤지. 네. 고쳐주세요. 예. 네, 마우스 자. 안 되면 불편합니다. 2교시는 둔촌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올해 진짜 둔촌 얘기를 가져오셨습니다. 농담으로 둔촌주공 업데이트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여쭤봤을 뿐인데. 네. 네, 네. 둔촌 마음에 사업. 걸리셨나 봐요. 네. 둔촌주공은 요즘 그 거래되는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분양가랑 뭐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 전에 5월달에 거래가 한 4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분양 받고 바로 그 분양 받고 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거래는- 조합원들.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입주권. 네, 네, 네. 그게 입주권이 거래가 한 거래가 4건 정도 됐는데 네. 84형, 그러니까 국평 기준으로 한 6억에서 16억에서 18억 원 사이에 거래가 거래돼요? 네. 그럼 16억에서 18억 정도가 네. 둔촌주공 새 아파트의 가격인 거예요? 현재 매겨진 그거 사서 가격인데. 입주권 사면 이제 네. 그냥 아무 비용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왜 공사비 때문에 갈등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 이제 뭐 1조 정도 뭐 증액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웅다웅 했는데 예. 지금까지 나온 리스크, 공사비 증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이제 16억에서 16에서 18억 18억 원이고 정도. 그때 뭐- 그 입주할 때 얼마였죠? 그게 입주할 때? 저 분양 받을 때? 분양가는 그거보다 13억이었나요? 그 84형 기준으로 한 13억인데 기억하네. 13억인데 13억. 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옵션이라든지 뭐 확장비, 발코니 이런 것까지 예. 합치면 뭐 13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 14억 정도였는데 네. 와. 그때는 층이나 향을 고를 수 없는 깜깜이 물량이었고 네. 조합원들의 물량은 층이나 향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돼 거니까 있으니까. 원래 한 1억 정도는 더 비쌌는데 아,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 그러니까 한 15억 그러니까. 정도였는데 지금 16억이다 대충. 16억이 아니고 좀 뭐 지금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17억 원대 매물들이 소화되고 있다고 해요. 17억? 네, 17억 원 정도에. 17억 이네. 네. 최고가가 18억이고 뭐 최저가가 16억인데.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그때 13억 원하고 비교고 최고가하고 비교하면 왜 예. 최근에 뭐 둔촌주공 프리미엄 5억 붙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조합원들의 입주권하고 이제 분양가하고 분양받으신 직접 비교하면 안 되는 분양가하고 거죠? 직접 비교하면 안 되고 당시에 이제 13억 원에서 14억 원 분양할 때도 조합원 입주권은 한 15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들 아파트는 층도 좋고 향도 좋기 때문에 뭐 1, 2억 원 정도 더 비싼 거니까 당연히 그 시장 가격이 그렇게 거래가 됐던 거고 예. 그때와 지금 그 입주권 대 입주권으로 비교하면 뭐 한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 맞죠. 지금 분양한 지 얼마나 됐죠? 올해 12월에 작년 12월에 분양했으니까 예. 네. 지금 뭐 한 6개월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제 뭐 아직 거래가 뭐 활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이번 달에 한 15건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해요. 네. 그 둔촌주공 조합원만 한 6천 명 되시니까 근데 많은 거 많이 거래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매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제 1년만 있다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거든요. 전매는 가능하거든요. 입주 후 1년 후에 분양 받은 지 1년 후에 1년 와. 뒤면 이제 분양권을 매각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넘어가면 네, 네. 연말에 이제 나올 수 분양받은 있긴 분들도 했는데 할수 있네요. 근데 물론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 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건 풀어줬지만 예. 법상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 받으신 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붙어요. 예. 근데 그걸 바꾼다고 했는데 법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팔 수는 있는데 팔면 이제 그 실거주 의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의 과태료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풀어주겠죠. 그러면 예,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풀어주면 그 뭐 갭 투자라든지 뭐 분양권 투자한 분들이 이제 엑시트하고 이제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긴 합니다. 아마 법안 발의는 2월에 됐는데 이제 국회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짜
둔촌주공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냥 왜 이렇게 가격이 자꾸 오르고 오르는 집은 안 좋은 집입니까? 네.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참. 지금 뭐 들어갔어야 되는 그렇긴 한데 그 일반 분양 물량 생각하면 좀 그 지금 입주권 물량하고 뭐 어느 정도 갭을 두고 뭐 12월에 만약에 법이 바뀌고 입주권이 풀린다고 해도 네. 뭐 입주권 대비 그 분양권 가격이 확 뭐 물량이 많아진다고 막 가격이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입주권하고 어느 정도 한 1억 원 안팎에서 갭을 두고 같이 움직일 거다라는 게 이제 그쪽 시장의 전망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합원들 거는 다 웬만하면 다 층향이 좋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하죠. 만약에 나중에 공사비가 조금 더 뭐 최근에 뭐 입주 앞두고 뭐 몇백억 더 내놔라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둔촌주공은 좀 미리 겪었잖아요. 뭐 그런 리스크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정도 가격에서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입주권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잖아요. 여기 이주비 대출 받은 거 빼면 뭐 보통 한 12억 원에서 한 14억 원 사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든다고 해요. 입주권을 살려면 네. 아 그건 대출 안 해주나 보죠 살 때? 입주권 대출은 본인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입주권에는 이제 이주비 대출이 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조합원이 미리 이제 본인 이제 LTV 안에서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대출은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은 이제 생돈을 박아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정도의 가격상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둔촌주공의 가격이 네. 사실은 그때도 이거 굉장히 이후에 좀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은 좀 있었는데 이진우 대표님이 그때 예상을 하셨죠. 예상. 그게 시장의 예상보다 지금 좀 속도가 빠른 겁니까? 아니면 뭐 예상했던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요?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워낙 큰 단지고 해서 네, 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네. 전체 서울의 부동산이라든가 이 시장에 약간 바로미터가 되나 싶어서요. 어떻게 봐야 뭐 됩니까? 오를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제가 몇 분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오를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빠르긴 하다고요. 이제 가격 당시 반등이? 이제 둔촌주공을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했던 분한테 권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그분 예. 생각은 이제 둔촌주공과 헬리오가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움직일 거다라고 예. 생각하시고 당시 이제 헬리오가 한 16억 건 정도의 거래가 됐었어요. 헬리오시티? 네, 그 예. 둔촌주공이 분양할 당시에 그럼 한 2, 3억 정도 갭이 있었는데 예. 거긴 지금- 그래도 송파고 여기는 거기잖아요. 뭐 거의 준송파고 뭐 송파 한참 가운데 있긴 한데 입지는 뭐 비슷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아 헬리오시티와 둔촌주공? 예, 그 둘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둔촌주공. 저렇게 보여주면 아 이걸 제가 입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 가격만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네. 네. 사실 멀지 않아요. 하여튼 멀지 네, 않아. 예, 그렇게 보여드려 네.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가격이 한 17억 원, 18억 원 요 사이에 형성돼 있고 예. 헬리오시티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높죠. 지금은. 네. 근데 비슷하게 갈 거라고 이제 봤는데 헬리오시티가 그때 16억 원 찍었다 지금 한 19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니까 한 3억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 둔촌주공도 뭐 그 정도 오른 건데 속도는 좀 생각보다는 좀 빠르다. 올라가는 평가들이 평가가. 네. 나온다. 네. 둔촌주공 제가 한번 실제로 가봤잖아요. 저는 거기가 학교였습니다. 근데 진짜 가봤는데 진짜 위치는 좋긴 좋더군요. 그러니까 여기 잠실에서 네. 한 2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잠실까지는 막 번화한 느낌이 들고 예. 이 둔촌주공 들어가면 갑자기 조금 아 시골 좋아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거는 이게 시간이 가면 확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제가 가봤을 때. 확장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잠실이 이 둔촌주공까지 좀 이렇게 번화가가 이렇게 아. 확대될 것 같은 느낌은 들더군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둔촌주공하고 그 옆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예, 있거든요. 예. 그 두 개만 합쳐도 거의 이제 신도시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새로운 이제 도시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서 뭐 잠실하고 이제 거의 버금갈 수는 없겠지만 뭐 꽤 비슷한 속도로 이제 따라가긴 할 겁니다. 별 차이 없어요. 주식은 네. 이것만 오르는 주식이 있죠. 네. 뭐 3배 갈 동안 아무것도 안 오른 주식도 있죠. 근데 서울 아파트는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별 차이 없어요.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파는 거고 싸게 사면 싸게 파는 거고. 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먹으려고 재는 것보다는 네. 아닙니다. 뭐 알겠습니다. 제주도도 다녀오셨는데. 뭐. 아, 몰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둔촌주공에 예, 요즘 업데이트된 소식은 뭡니까? 이 둔촌주공이 작년 말에 그 공사기간 연장 뭐 이런 이슈도 좀 있고 그 PF 시장이 안 좋아서 뭐 대출 연장하는 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둔촌주공 조합원 분들이 이제 그 2017년도인가 이제 이주할 때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게 있거든요. 예. 네. 그 금리를 중간에 이제 대출 계약을 맺고 이자를 내는 와중에 대출 이자를 깎아버리는 이제 초유의 사태가 이제 생겼다고 해서 깎아달라고 해서 그냥 너무 비싸니까 오. 좀 깎아주세요 했는데 그 은행이 이제 받아들였다. 해준 거예요? 네. 미국의 서부항만 노동자들하고 컨셉이 비슷한 계약은 했지만 2017년에 계약을 했는데 보통 이주비 대출은 5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5년 정도 계약을 하고 보통 이제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왜냐면 5년 안에는 웬만하면 다 입주하거든요. 그렇죠. 푸시고 준공해도 5년 안에는 다 되니까 보통 예. 그렇게 5년을 잡는데 이 둔촌주공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공사도 중단되고 뭐 이러느라고 작년 하반기에 원래 만기가 돼야 되는데 못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주비 대출을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음. 그 이제 조합원들이 한 6천 명 정도 되고 한 반 정도 받으셔서 잔액이 네.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출 잔액이. 네, 예. 당시 작년 12월 말이죠. 그 이주비 대출을 이제 만기를 연장하면서 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 2.59%. 코픽스 더하기 1.99로 원래는 계약했었는데 애초에는 1.99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연장하면서 코픽스 더하기 2.59로 바뀌었군요. 네, 이렇게 그 가상 금리를 더 붙여서 예. 이게 이제 6개월 주기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6.88% 금리를 내고 계신 거죠. 당연히 코픽스가 6개월 주기로 바뀌나 보죠. 그러니까 가산금리는 똑같이 가는 거고. 그렇죠. 가상금리 바뀌지 않으니까 코픽스 금리 추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달라질 뿐인데 이분들이 이제 작년 1월인가 2월쯤에 이제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낸다. 우리가 가진 땅의 가치나 사업성이나 주변 비슷한 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금리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 깎아주라. 라고 해서, 이제 은행권에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네. 이제 이게 이주비는 집단 대출이고 그 집단 대출 시중은행 그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 포함해서 6곳이 들어와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가서 이제 대출 이자를 이거 6.8 저희 가상금리 2.5는 너무 높다. 0.6% 포인트 정도는 깎아줘야 된다. 밑에 있는 건 네. 2005년 전에 계약한 대출 조건. 요건 이제 조건인데 5년 전에 했던 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새 7월부터 바뀌는 새 조건 그러니까 아까 깎아준 게 깎아준 2.9랑 거 같아요. 아니 네, 그러면 같아요. 그거 5년이 만기됐을 때 가상금리 2.59로 왜 2.59로 계약을 했습니까? 근데 요즘에 은행들이 다 저래요. 어.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가산금리는 어. 갑자기 은행들이 뭐 직원 월급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월세가 그 점포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하여간 그렇지 않으면 저 가산금리야말로 굳이 저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거를 왜 그러니까 그걸 왜 받아 조합이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조합이 왜 받아들였냐? 예. 그러니까 당신은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이면 네. 그 뭡니까 그 레고랜드 레고랜드 사태 대출 둔촌주공 연장해 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둔촌주공이 또 7,500억 원을 시공사 보증으로 빌려놓은 것도 만기가 돼갖고 예. 그게 이제 허그 보증으로 이제 은행권 대출을 갈아타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겨우겨우 허그 보증받아서 갈아탔죠. 당시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큰 그 7,500억 원 사업비 대출을 끈 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그때 생각해보니까 계약을 이미 그건 계약을 했는데 6.8% 6.88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권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사실 둔촌주공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럼 은행권은 왜 가상금리를 올렸냐? 예. 은행권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 이주비 대출이라는 건 5년 안에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깨끗하게 갚는 게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연장이 된다? 그럼 뭔가 이 사업장에 리스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애초에 생각했던 가상금리에 그 리스크를 반영해서 보통은 높인다고 해요. 관례상. 너희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니 네.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 네, 어차피 그렇게- 게다가 잡은 물이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가상금리가 이렇게 낮지 않았을 때니까 그럼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둔촌주공 자체도 이걸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게 야. 사실 이때 그 6곳이 집단 대출을 해줬는데 우리나라 주요 은행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딴 데 돈 구하기도 좀 힘들었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계약을 하고 났더니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고 또 보면 이제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 말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예. 사실 우리 사업장에 그럼 갈아타면 안 됩니까? 그냥 뭐 서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네. 다른 은행한테 네. 나 이거 갈아타려한다. 아, 네. 어, 그거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은행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빼고 다른 데로 갈아타려면 뭐 지방은행 체이스 맨하탄이나 뭐 네. 아메리카 뭐 국민 뭐 기업 국민 뭐 당시 이제 신한 뭐 하나 우리 다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 빼고 다른 데로 갈아탄다. 그럼 지방은행밖에 없는데 아니면 저축은행 그거 좀 힘들고 네. 그다음에 계약을 한 상태잖아요. 이거 물론 이거는 이제 만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네. 아마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없지만 이제 이 여기 이주비 대출은 근저당 설정을 했거든요. 본인들 땅을 담보로 맡기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근저당 설정하려면 말소도 해야 되죠. 취소 다시 설정도 해야 되죠. 그 비용도 번거롭기도 만만치 하고. 않고 비용도 있으니까. 또 게다가 이거 우리나라 굴지의 은행 왜 다른 은행을 찾아서 협상을 해야 되니 쉽지는 않은. 예,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 이제 이분들한테 기존에 했던 은행들한테 이자 깎아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그런데 거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네. 싫어요, 못 깎아줘요, 도장 찍었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네, 미국 지금까지- 서부 항만 노동자세요? 라고 물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해줬어요? 지금까지 은행 이자 깎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자 뭐죠 그거? 금리나 요구권. 금리나 요구권.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사실 네. 그건 개인의 신용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나 깎아주는 네,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주비 대출 이자를 중간에 깎아준 예는 없다고 해요. 이번이 거의 뭐 아주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깎아줬냐? 왜 깎아줬습니까? 첫 번째 여기가 매머드 단지지 않습니까? 예. 고객도 많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좀 파워풀하죠. 게다가 이제 이 조합이 니네 우리 이주비 대출 이자를 좀 깎아주면 우리 곧 있으면 이제 일반 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 받아갈 거 아니야. 그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할 때 물론 이렇게 우리가 니네를 해준다 이 써놓기는 않겠지만 우리 알지 우리 마음 이거 해주면 좀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줬고 실제로도 그 신한은행 빼고 다 기존에 그 이주비 대출 해줬던 은행들이 다 중도금 대출 풀에도 들어갔어요? 네, 풀에도 들어갔어요. 신한은행은 왜 빠졌어요? 신한은행은 이제 당시에 당시 언제요? 연말 연초에 예. 그때 이제 계약 조합이 갱신할 때 5년 만기 욕을 갱신할 하잖아요. 때. 네. 그때 6곳의 은행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은행도 이 집단 대출의 금리를 중간에 바꾸려면 6곳이 모두 오케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은행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뭐 한 곳만이라도 비토를 넣으면 이제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다른 은행들은 이제 다 이주비 대출 연장할 때 아니 그 금리 조건을 바꿀 때. 금리 정할 때 예. 올렸을 때 근데 어차피 만기 연장을 했을 땐 같이 들어갔으니까. 예. 근데 이제 깎아달라고 했을 때 나머지 다른 은행들은 깎아줄 수도 있죠. 예. 뭐 게다가 중도금 대출 아. 또 해준다니까. 근데 신한은행은 그렇게 못한다. 신한은행은 이제 못한다고 했고. 예. 근데 원래 약간의 구원이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7,500억 원 사업비 대출할 때 허구 보증을 끼고 이제 은행에서 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집단 대출 받을 때 애초에 이제 금리가 아마 그때 6.5%인가 따로 내고 취급 수수료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한 2.5%의 수수료를 받아갔대요. 누가? 은행권이. 예. 7,500억 원에 대한 이제 네네. 대출을 해주는데 예. 예. 실제로 마지막에 대출 다 된 건 6,800억인가 네. 6,000억인데 그 7,500억에 2.5%로 한 200억을 떼갔대요. 네. 근데 그 중에 신한은행이 뭐 이제 주간 은행이라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그걸 200억 원 떼갔다. 안에서 그 은행권의 비율로 쳤을 때 훨씬 더 높게 떼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이제 그런 걸로 벌만큼 벌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제 옥신각신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간에 조합이 요구했다고. 이자를 깎아달라고 했다고 깎아주면 말이 되느냐? 또 다른 데서 다 와서 깎아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만 얘기하느냐? 라는 게 이제 있었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신한은 끝까지 안 깎아줬어요. 안 깎아준다고 버텨왔는데 어. 실제로 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본인들이 이제 그 중도금 대출 은행은 이미 그때 3월인가 4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 풀에도 못 들어갔어요. 예. 그다음에 이주비를 깎아주면
그 이주비 대출이자를 깎아주면 본인들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아타려면 갈아타 보세요. 우리는 모릅니다가 모릅니다. 신한은행의 입장이었군요. 네, 그렇게 했는데 괘씸하니까 중도금 대출을 풀에도 거기도 안 빼주고. 넣어줬고 네, 네, 뭐 그런 게 있었던 그런 이제 것 서로 같아요. 이판사판이었구나.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신한은행도 합의를 해줬는데 뭐 계산기만 두드려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계산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이분들이 둔촌주공 분들이 뭐 신한은행의 어떤 본사 가서 뭐 이제 집회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었고, 신한은행 본사에 가서 네, 뭐 그런 계획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신한은행도 나중에 이제 입주하면 예. 저희 가서 장사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여기 둔촌주공 지어지는 올림픽 포레온 상가 안에 신한은행 점포가 있다고 해요. 아. 근데 이렇게 막 이런 것들로 되게 이제 감정이 상해서 신한하고 이제 완전히 척을 지면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영업하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저런 감정 상해도 이자 높으면 거기 가다 예금하고 대출이자 싸면 거기서 대출 받아요.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한은행도 해줬다. 이번에 이제 해줬는데 어. 뭐 신한은행도 이제 뭐 신한은행뿐만이 아니고 다른 은행들도 이번에 이렇게 바꿔줬는데 혹시 뭐 강남의 큰 뭐 지방에 다른 어디서 단지가, 예. 아니 금리가 갑자기 내려간 이렇게 우리만 비싸게 받아야 됐냐? 우리도 깎아달라. 그거 하면 어떡할 거냐? 예, 그러면 사실 좀 난감하죠. 근데 이제 해줘야죠, 뭐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은행권에서 얘기하는 게 둔촌주공은 예외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최초 계약을 해서 깎아준 게 아니라 만기 연장을 한 조건을 깎아준 거고. 그러니까 둔촌주공 사업장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중단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리하고 있어. 아주 이례적인 말도 안 되는 할인이다. 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아니 있죠. 이런 데 가서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매기처럼 가서 네. 그럼 저희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뭐 하고 있는 이거를 이거 뭐 예를 들면 몇백억은 그렇게 가능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너무 큰 1조 규모의- 1,000억 원을 한 사업장에 1조 1,000억 원을 몰빵해서 이제 그걸 갖고 갈 수 있는 그렇습니까? 은행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합하고 신한은행하고 이제 신한은행을 포함 6곳의 은행이 협의를 해서 네.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내려간다. 야. 아주 이례적이다. 아. 둔촌지공이 들어가면 이제 그 전례가 없던 것들이 많이 이제 생기더라. 라는 그 소식입니다. 둔촌주공은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등을 계기로 분기점으로 사실 그 무렵만 하더라도 네. 정부에서도 야 대출금리 좀 올려봐 좀 부동산 값 좀 잡자 좀 정권 바뀌었는데 좀 확실히 달라지는 거 좀 보여줘야지 예. 라고 해서 자꾸 올리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 그랬다가 정점이 12월쯤일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은행들이 그래요 뭐 그럼 뭐 가산금리 더 올리면 되지 뭐 나중에 딴 말하기 없게 해요. 그다음에 가산금리 많이 올려놨는데 네. 지금 이제 딴 말하고 있죠. 야 금리 내려야지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 12월에 작년 12월에 주담대 그 은행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가 네. 한 1.3, 1.4 정도 됐어요. 가산금리만. 근데 지금 한 0.56밖에 안 되거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절반이 이제 낮아진 거죠. 가산금리가 많이 내려갔죠. 네. 그런데 집단으로 뗐으니까 더 내려가기도 하더라 금리라는 게. 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네. 대단하네. 역시 뭉치면 산다. 갈아타기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네. 갈아타기 플랫폼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주택담보대출, 뭐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그러니까요. 네, 원클릭으로 갈아타기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은행 가서 보요만 잘 번호표 보여줘라. 뽑을 테니까 잘 보여줘라. 어디가 어떤 지점이 얼마 주는지까지만 좀 보여주라고. 그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보여주겠다. 보여주면서 뭐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네, 그걸 안 보여준다니까 참.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둔촌주공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네, 듣고 나니 뭐 별일은 아니네요.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둔촌주공. 그래도 둔촌주공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둔촌주공에 별일이 다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홍성환 고맙습니다. 기자였습니다. 네. 네. 예. 둔촌주공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네. 네. 저희는 7시 45분에 돌아오는데 네. 오늘은 뭐 합니까? 오늘은 어예진 소장님 나오시는 날이고요. 글로벌 뉴스 네, 오늘은 총정리. 또 깜짝 오랜만에 김현우 소장님도 출연. 출연하십니다. 오. 저희가 출연료 안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에 못 이겨서 네. 한 번 나오신다고 합니다. 7시 45분에 뵙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